되고 있는 관계로 7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일 후보자님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맡게 된 박상기 법무장관 또한 검찰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업무 처리 과정이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와 불신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죠. 예. 항상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장관은 그 법학자시고 또 학계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실무가 전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장 후보자께서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고 쭉 검찰 실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에 어떤 좀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학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쌓아오셨던 학문적인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 또한 실무 경험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보충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저는 저 지역구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카이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카이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말이지, 방산비리 수사 같으면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직 덜 성숙된 수리온 헬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품의 하자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15년 검찰 수사 의뢰됐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수사에 열을 내는 그 이유를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수사도 방산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기동 헬기 아닙니까? 그 국산 기동 헬기의 성능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 수출도 많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첩경일 텐데 지금 처음 개발해가지고 국군에 납품된 헬기의 하자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렇게 수사에 초점인 것인 양 이렇게 내세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리온 헬기가 말이죠. 그 2016년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등에 MOU를 체결하고 수리온 헬기 30대 수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사실 압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려 5,6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게 지금 수사 결과 말이죠. 방산 비리에 아니 그 납품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방산 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리온 헬기의 하자에만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면 MOU밖에 체결이 안 된 이 계약들이 성사되겠어요? 제대로 이행이 되겠어요? 결국 국산 헬기의 수출을 막는 길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APT 사업을 하고 있죠. 초음속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350대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그 로키드 마틴사와 우리 카이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수주 주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스웨덴 사브와 보잉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조보다 더 유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평가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방산수사 결과 자꾸 하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T-50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이렇게 미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발달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항공우주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말이죠.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사를 방산 비리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의 말씀도 유념하여서 수사가 공정하게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을 자세를 지키면서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막중한 검찰 개혁을 책임지실 총장 후보가 되신 것.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죠. 예. 항상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장관은 그 법학자시고 또 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실무가 전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장 후보자께서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고 쭉 검찰 실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에 어떤 좀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학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쌓아오셨던 학문적인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 또한 실무 경험이 많이 쌓여 되고 있는 관계로 7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일 후보자님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맡게 된 박상기 법무장관 또한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업무 처리 과정이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와 불신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보충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저는 저 지역구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카이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카이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이 속도를 내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말이지, 방산비리 수사 같으면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직 덜 성숙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리온 헬기가 말이죠, 2016년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등의 MOU를 체결하고 수리온 헬기 30대 수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사실 압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5,6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게 지금 수사 결과 말이죠, 방산비리에 납품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리온 헬기의 하자에만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면 MOU밖에 체결 안 된 이 계약들이 성사되겠어요? 제대로 이행이 되겠어요? 결국 국산 헬기의 수출을 막는 길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APT 사업을 하고 있죠? 초음속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350대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우리 카이 컨소시엄 수리온 헬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품의 하자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15년 검찰 수사 의뢰됐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수사에 열을 내는 그 이유를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수사도 방산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기동 헬기 아닙니까? 그 국산 기동 헬기의 성능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 수출도 많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첩경일 텐데 지금 처음 개발해가지고 국군에 납품된 헬기의 하자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렇게 수사에 초점인 것인 양 이렇게 내세우면